인도 민족 기업, 대표 기업 그러면 당연히 타타를 꼽습니다. 험 따다가 너머 커대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타타의 뼈를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감이 없어요. 그 표현에 나는 타타에 충성한다는 말을 국민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강성룡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의 강성룡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인사고 뭐 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뭐 저 잠깐 무슨 말도 붙이고 뭐 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 하고 지금 이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쉬운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아, 이것도 길어지면 안 되지. 아무튼 너무들 궁금해하셔서 저는 그냥 오늘도 입 딱 다물고 그렇고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인도 이야기 들어보는 거죠? 예, 오늘은 사실은 인도 기업 그러면 그 대우 상용차를 인수했던 타타가 네. 우선 한국 사람들한테는 떠오르는데 인도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인도 민족 기업, 대표 기업 그러면 당연히 타타를 꼽습니다. 우리의 뭐 삼성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지는 사실은 현대에 가깝습니다. 중우장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근대화에 선봉에 섰던 살짝 현대 느낌이네요. 예, 철강 산업, 자동차 이런 게 위주인데 네. 근데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한국 재벌 기업을 다 합쳤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타타밖에는 없으니까. 예, 왜 그러냐면 항공사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철강도 하는데 소금도 팔고 식료품도 파는데 발전도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엄청난 기업인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 기업 가치 자체로 해서 1위 그룹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IT 섹터가 커지면서 이제 변동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 이야기를 너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최근에 던진 어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승부수를 던졌다. 요즘 최근 4월 달에 타타가 예. 타타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타타는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예. 또 다른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에서 카카오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과 한진그룹을 다 인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카카오가 예. 한진과 현대와 삼성을 그건 너무 크죠.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감당을 못하겠죠. 아무도. 그렇겠죠. 예, 국가에서 분명히 개입을 해야 할 텐데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역사적으로 타타가 만들어 온 과정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타타가 오늘 좀 전에 비유하신 카카오랑 삼성이랑 현대랑 대한항공이랑 합친 거가 된 거예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되려고 하는데 카카오로 갈 거냐 못 갈 거냐가 지금 승부수인 겁니다. 그런데 인도 국민들은 그래 어디 한번 좀 키워봐. 기대감이 있어. 그런 느낌이라 이거죠. 예, 하거나 말거나 성공하면 재미있겠네. 뭐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타타그룹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거기가 중국이랑 아편 무역을 하던 그 무슨 맞습니다. 인도의 유태인 같은 그 좀 똑똑한 사람들 파르시 그쪽에서 시작된 거고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아편 무역에서 번 돈이니까 뭐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면은 있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중간에 수라시라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흐메다바드에서 뭄바이까지 가는 인도식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그 지금 노선도인데요. 이 수랏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처음에 개척했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뭄바이가 커지기 전에 네. 저 구자랏과 수랏 중심의 파르시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편무역에 종사를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돈을 벌어서 그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타타였고 그때는 타타가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공원에 귀족인데 이름이 레디머니입니다. 서 레디머니. 영국인 귀족이에요? 아니요. 레디머니? 예. 인도 귀족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인데 파르시인데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사채업자를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가면 무슨 액수든지 다 빌려줄 수 있어요. 돈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저 사람 별명이 레디머니였는데 언제든지 돈 준비돼 있다는. 예. 근데 자기는 그게 프라이드가 돼가지고 패밀리 네임을 바꿉니다. 레디머니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우스꽝스럽죠. 서 레디머니가 된 겁니다. 야, 부를 때마다. 예. 그 레디머니가 돈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그 식용수를 마실 수 있는 샘까지 하나 런던에 기부를 했던 겁니다. 땅 파서. 예. 저거를 보시면 그 당시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1830년에 이미 인도 아편상들이 많은 경우 직물 생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영국이 발행해 주던 어음이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1860년에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면직물 유통시장이 교란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교란이 돼요. 예. 왜냐하면 미국 남부에서 목화가 나와야 되고 되는데. 흑인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북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보이콧을 하고 전쟁하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목화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때에 빨리 제대로 그 물결을 타고 올라탄 파르시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파르시들은 이제 점점 옛날 부자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계속 미국 남부 목화에 의존해서 사업하던 쪽은 몰락하고. 예. 인도 목화를 제값을 받고 파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려운 게 네. 영국에 가서 이 목화 거래를 하는 은행을 하나 차리려고 배를 타고 가던 와중에 그 남북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항공편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 배로 여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타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게 뭐냐면 그 봄베이 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저기가 역사적인 타타 그룹 본사입니다. 저기가요? 예, 지금 뭄바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 사업을 할 때는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배 타고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겠죠? 움직이는 동안에 이미 정치적으로 바뀌는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화가 보여주듯이 이 타타는 사실 초반기부터 국제적으로 일을 했어요. 타타가 사람 이름이죠? 예, 패밀리 네임인데 패밀리 네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물챗 타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타타 창업주.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 지사를 만들면서 아편무역도 하고 목화를 다루면서 영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브랜치를 만들고 이게 나중에 타타의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보시면 사진 보시면 타타 소금입니다. 타타 솔트 라이트. 타타 솔트 플러스네요. 예. 그래서 뭐 굳이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카카오가 제1제당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카카오 소금이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인도식 표현으로 하자면 따다가 너머 커대행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타타의 뼈를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국민기업 타타?
아니요.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온다는 뜻이고 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은 그냥 타타가 만든 소금을 먹을 뿐일 텐데. 그런데 저 말을 그냥 관용구로 씁니다.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 그런데 반감이 없어요. 그 표현에.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를 들어서 예. 삼성전자를 좋게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삼성전자 때문에 산다. 그렇지. 삼성전자가 사실상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실 하지만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반감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공감하고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죠. 예, 한국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나도 동의한다고 대긴 그런 예.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저 봉투에 담긴 타타 소금을 내가 사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타타에 충성한다는 말을 국민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타타가 뭐 세상을 구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게 문제죠.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타가 했던 잠셋부르를 만들고 하는 대단한 그 사회 기여 활동, 네.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냐면 첫째, 아편무역과 목화무역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나쁜 짓 해서 돈 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할 수 있는 욕이 세계대전 때마다 물자 부족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예. 1, 2차 세계대전. 그때마다 물자 부족 위기를 아주 잘 타고 넘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욕을 하자면 이런 기회주의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독립 이후에 민족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정경유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국가가 국가가 발전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치면 야 우리도 이거 제철소 투자해야 되겠는데 싶으면 할 수 있는 데가 타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타타에게 제철소 투자하시죠라고 당연히 하겠죠. 경제장관이나 아니면 수상이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랬대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프레지던트 박이 예. 정 의장 당연하죠.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 야, 이 라면은 좀 맵게 좀 만들어봐라 좀. 그거 다 했다시 그러던데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다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딱 뒤집으면 타타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편무역이나 목화무역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성공할 수 있던 인도 사람들의 유일한 가능성을 살려냈고 타이밍을 잘 맞췄고 또 하나는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또 사회 환원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두 번째는 세계 대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첫째는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기회주의였다는 말은 그 기업이 의사결정을 아주 민첩하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유연성 있었네.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나쁜 말로 하자면 옛날부터 해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돈 돌려 세탁, 돈 세탁을 국제적인 단위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면으로 보자면 국제 네트워크에 적절한 투자 안배를 잘 해서 성공한 기업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인도의 근대화 과정을 같이 한 기업이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욕을 하자면 정경유착이라고 하겠죠. 이것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의 사람들이 더 공감하느냐의 문제는 있잖아요. 네. 타타를 욕하는 쪽은 사실은 제 느낌으로는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체 인도 국민들 중에. 예, 그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타타의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95, 96%는 긍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보통 욕먹는 기업들은 대개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친일했던 기업이었을 때 이거는 거의 빼박인 것 같고요. 국민 감정상. 또 하나는 무슨 탈세를 하려든가 무슨 결국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했다가 조사받았다가 나쁜 예. 짓 한 거 드러나면 예. 이제 공되는데 예. 인도는 안 그러니까 친일이야 뭐 그거 역사가 남으니까 바꿀 예. 수 없는 거지만 탈세 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예. 뭐 본보기 내지는 예. 지난 정권에 그렇죠. 돈 됐던 기업 뭐 다시 터는 예. 과정에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타타에 대해서 그런 거 없었어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립을 했을 때 음. 당연히 영국하고 못 지내면서 사업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 당시에 타타가 실제로 인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타타는 독립 이전부터 사회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민족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자 뭄바이에 인류 호텔은 유색인종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별 5개짜리 호텔은. 그러니까 타타 자신도 못 들어가요. 인도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화나면 어떻게 해요? 영국 사람 호텔보다 더 큰 호텔을 그 맞은편에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인도 사람이 지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뿌듯하죠. 뿌듯하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텔 비즈니스에 진출을 했는데 야.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건 민족의 자긍심을 살린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초라한 호텔 건물 다닐 때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큰 번듯한 호텔 다녀. 그 호텔에서 최근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했던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의 부침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견제의 흐름들이 항상 있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 타타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거나 타타하고 뭘 하지 말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그냥 평탄하게 넘어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네. 큰 부작용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탈세나 이런 그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 그래서 타타가 문제 될 만한 일을 한 게 있느냐라고 리스트를 뽑으면 그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게 해봐야 한 10개 정도인데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제철소 세우는데 토지 수용 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제도고 타타가 잠세부르 같은 데다 했던 사회사업을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 피해를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타타가 예를 들어서 버마에 있는 군부 그 정권하고 비즈니스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한 10개 중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감정 크게 거스를 거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뭐 탈세를 크게 했다거나 뭐 사실은 납품한 적이 없는 무기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뭘 했다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아직 인도가 그냥 그거 잘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이 또 물밑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타타가 이렇게 유지되는 핵심 그 노하우이자 네. 그 구조는 뭐냐면 3층 구조입니다. 3층 1, 2, 3층이 있는데요. 예. 1층은 사업회사들입니다. 각 사업 뭐 타타 솔트 만드는 뭐 타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진 타타 계열사들이 쭉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지분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지주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층에 지주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영만 하죠. 그러면 이 지주사의 오너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3층에 있는 타타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들의 지분도 복잡해요. 타타 재단이 제일 크긴 하지만 개인 타타 뭐 몇 대 손주 뭐 조카가 가진 것도 있고 그런데 1, 2, 3층이 다르기 때문에 1층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2층에서 위법을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에서 뭐 하냐? 지주사에서 올라온 모든 돈을 사회사업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3층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타타 물건을 쓰는데 그 대리점이나 이런 건 전부 1층에 있는 기업들인 거예요. 무슨 잘못했으면 그냥 김 과장이 좀 뒷돈 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타타 재단이 자 지주회사를 통해서 위법을 오거나이즈 하려면
좀 절연이 되어 있다. 예. 형식적으로나. 예. 그리고 그 절연 구조를 아주 일찍부터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지만 예. 지주 회사를 컨트롤해서 사업을 하니까 지주 회사의 주도 없이는 네. 큰 위법을 하기가 힘들죠. 뭐 그러겠죠. 예. 그런데 그 지주 회사 오너는 누구예요? 재단. 재단. 근데 재단이라는 건 설립 목적이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은 그런데 예. 우리도 삼성의 이모 예. 회장은 예. 형식적으로야 그렇게 돼 있지만 예. 뭐 말 하나 사줄 때까지 사주는 것도 다 사인하고 했다면서요. 예. 예. 사실상 보고는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 한국에서처럼 그게 전체적인 대주주로서 지주 회사를 장악할 만큼의 재단들은 아닌 거죠. 많은 경우엔 그 반개 재단들이거나 그 어떤 그룹이 가진 몇 개의 재단들 중에 하나이거나 뭐 그런 건데 이 지배 구조를 일찍 성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재단은 옛날부터 노후하우가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재단에 있는 체어맨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룹 총수 교체처럼 그렇죠. 큰 뉴스가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사건이 터진 적도 있었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 타타는 다른 기업들처럼 어떤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를 그 그룹 단위로 네. 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구조를 미리미리 가져온 겁니다. 분리해서 예. 회장님이 하는 일과 예. 말단의 타타의 어떤 계열사가 하는 일은 별로 관계 없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주사 사장이나 말단 회사의 경영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위법을 해서 문제가 되면 재단이 오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고하죠. 강력하게 문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능이 되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역사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지 기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산업혁명 초기에 인도가 겪어야 될 몸살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 예. 이후로 이 산업사회로 바뀌니까 그 과정에서 타타가 그걸 같이 겪어준 거예요. 모든 인도 사람들과 함께 그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초창기에 그 방직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낙부르라는 도시에 이제 방직 공장이 처음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통 농업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9시까지 출근해 그러면 해질녘에는 뭐 저녁이고 해뜰녘에 아침이니까 해뜰녘에 만나자 이러던 사람들이 예. 9시까지 출근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잘 안 된대요, 그거. 예. 그래서 유럽의 거의 모든 유명한 성당들이 다 그 첨탑에 시계 달아놓고 네. 하는 문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부르 방직 공장에 근무해야 되는 정상 시간에 제자리 지키던 노동자 비율이 초창기에 18%였답니다. 정시 출근율이 예, 18%. 그러면 보십시오. 근대적인 산업 시설은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동시에 지켜주고 동시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죠. 컨베이어 그렇죠. 벨트에서 분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18%면 어떨까요? 일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타타가 이제 갈등을 했겠죠. 그렇지. 이 공장을 과연 굴려서 영국과 경쟁할 수 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이때 이제 노동자들하고 어떻게 했을까요의 질문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9시까지 와라. 아니면 벌금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상식인데 예.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만한 예가 그런 거예요. 그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동화. 예, 동화. 그게 사실은 백린으로 성냥 만들다가 호흡기로 잡고 이제 마시면서 중독이 돼서 턱뼈가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이 다 이렇게 이그러질 네. 정도가 되면 그 아이들 퇴직금도 없으니까 그냥 있던 성냥 도통 줘서 내쫓는 거예요. 아. 턱이 녹아내린 어린 아이들을 그 아이가 빵을 한 끼 먹고 싶으면 그 성냥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냥 사세요 하다 얼어 죽은 아이 이야기가
바로 성냥팔이 소녀 동화인 거예요. 인도 얘기였어요, 그럼? 아니요, 인도 이야기가 아니라 영국 이야기인데 영국 이야기, 예. 타타도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이야기긴 하지만 산업혁명 초기에 네. 그걸 봤어요. 타타도 당연히. 그러니까 타타가 무슨 결정을 했느냐? 좋게 하자. 좋게 하자. 그러니까 벌금 매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농사짓던 사람들이 9시까지 출근하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힘들죠. 그래 이걸 합니다. 첫째.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거나 농사를 지면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와요. 네. 맞죠? 그런데 네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휴일에도 돈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둘째, 우리 공장에서 몇 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돈을 줘.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늙은 할아버지인데 돈을 준다고? 옛날에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뭘 하냐면 체육대회 가족의 날 이런 거를 엄청나게 동원을 해서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자의 가족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천 명 가족이 금목걸이 상을 받는 일들까지 생겨요. 가족 야유회 이런 것도 하고. 예. 저희들은 요즘 분위기로는 뭐 부장님이 주말에 등산 갈까 이러면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무슨 공장을 세워놓고 가족을 다 모이라고 하더니 뭐 달리기 한번 하고 나면 금목걸이를 주고. 근데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만 그게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다녀야죠 그럼. 그렇지. 그런데 공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9시까지 모여야 된대요. 그래야 다니는 걸로 체크가 된대. 이게 사람들의 근대화 경험을 각인을 시킵니다. 타타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인 한 가지 변화를 여기 그림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온 사람이 라탄 타타라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저 자동차가 나노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비싼 차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겠지만 정말 싼 차를 잘 만드는 거는 또 다른 기술이잖아요. 저렴하게 만들어야 인도 국민들이 탈 이용할 수 수 있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91년에 57억 달러짜리 기업을 2016년에 1,030억 달러로 40배를 키운 사람입니다. 누군데요, 저분이? 저 사람이 라탄 타타입니다. 그러니까 타타 집안에서 네. 이제 손주뻘 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도 후계를 못 구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르시들이 그 사람이 없다고. 인도 최대 재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타 집안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계자가 되려면 남편도 파르시, 아내도 파르시 예. 그래야 되는데 파르시들이 점점 예. 그러다 보니까 씨가 말라서. 그럼 저분이 다른 일반 평민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분은 저 그룹의 후계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르시 자격을 주냐 마냐는 또 파르시 안에서도 싸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파르시가 그렇게 강하게 익스클루시브해지는 굉장히 큰 이유는 파르시 기금 때문입니다. 가난한 파르시들은 엄청난 돈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파르시 기금에서. 파르시들한테는 예. 일단 종친회 기금 같은 거요. 예, 종친회 기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파르시 기금 받는 사람 수를 늘리면 내 안 몫이 되죠.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파가 자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최근에 그 후계 선정 과정에서 파르시가 아닌 사람을 선정을 했다가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아이고. 온 인도가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서서 짧게 금년 4월에 한 발표입니다. 자 보시죠. 타타 뉴라고 지금 써져 있죠. 네. 저 사람이 지금 이제 타타 선스라는 회사가 지주회사의 대표격입니다. 타타와 아들들. 네. 그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자, 타타 그룹에 피 섞인 분이에요? 저분은 아닐 겁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저분이 지금 여기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타타 뉴라는 앱을 발표를 합니다. 저거를 인도에서는 슈퍼 앱이라고 부릅니다. 슈퍼 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앱에 한번 들어가면 오른쪽 맨 아래 항공권 예약도 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예약 당연히 다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야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카톡이나 네이버 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금년 4월에 출발을 시켰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카카오가 항공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타타가 에어인디아의 소유주입니다. 아, 국적항공사의 소유주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타타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처음으로 항공사를 만들었던 걸 국가가 뺏어가서 에어인디아가 됐다가 네. 적자가 심해지니까 민영화를 했는데 또 타타가 샀어요? 타타가 다시 샀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타타가 아닌 그룹에 넘기기에는 너무 부담해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룹에 넘겨줘도 저거 뇌물 먹은 걸 거야. 뭐 뒷거래를 했을 거야. 왜 저 좋은 거를 타타한테 주면 명분이 서지만. 예. 근데 또 하나는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뭐 이제 좋은 걸 주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있는 거의 모든 해당 분야에 타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랑은 다른 거예요. 카카오는 그냥 연결만 외부 시키는데 서비스 연결인데 예. 저기는 계열사들 연결해도 외부 서비스가 다 되는군요. 다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거고요. 현재 이렇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87% 매출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윗줄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타타클릭 네. 이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두 번째 크로마라는 전자제품 파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커머스의 핵심인데 예. 지금 다른 분야로 지금 심각하게 빠져 있는 건 뭐냐면 롱테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분야 전문가들은 그게 뭐냐면 책이나 장난감처럼 예.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다가 파는 이 분야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여러 그 다른 회사들도 그 합류하도록 시킬 거라고 그러는데 이 앱 자체는 타타 디지털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타 그룹이 해서 계열사 고객만 1억 2천만 명이 확보가 돼 있고요. 오프라인 영업점이 2,5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계열사가 다 있고요. 그런데 4월에 론칭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구글 플레이의 다운로드가 500만이고 iOS에서는 쇼핑 웹들 중에 전 세계 24번째 다운로드. 그래서 이게 뭔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입니다. 왜냐? 저 슈퍼 앱을 하겠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크게는 2번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재벌 순위 1위인 릴라이언스에서 마이지오를 시도했다 실패했고요. 페이티엠이라고 그 삼성페이 같은 회사가 시도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타타가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타타가. 여기 있는 회사들을 다 인수를 했고요. 여러 회사를. 이 분야에만 일하는 전문가들을 이미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타는 우리는 버틸 힘이 있지 않겠어? 그다음에 아까 호텔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타타는 자기 호텔이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했을 때 당연히 타타 계열사 호텔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전문가들은 왜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첫째, 인도 사람들은 오프라인 쇼핑하는 스타일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이용한답니다. 모든 가게를 다 들어가서 본답니다. 아, 사기 전에? 예, 그래야 그 편하구나. 확신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큰 백화점이긴 하지만 여기도 한 가게니까 예. 여기는 보고 또 다른 데 봐야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 하나만 믿지는 않는다. 예. 네이버만 주면 네이버 말고 다른 데서도 검색해 보고 싶다. 예. 그거를 꼭 보여. 둘째, 지금 이런 방식의 슈퍼앱으로 성공한 모든 케이스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챗하고 한국의 카카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뭐냐? 메신저 서비스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접속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 메신저, 특히 메신저. 그런데 문제는 메신저가 없습니다. 인도는 없어요? 아니요. 인도에서 쓰는 메신저들이 있긴 한데 타타가 메신저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타타가 모르진 않으니까 도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메신저를 장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작전 아닌가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타타는 거꾸로 이걸 만들어 놓고 포인트 시스템으로 충성도를 높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내가 받은 포인트를 네. 내가 세탁기 살 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타타 안에 있는 타타 뉴에 들어오면 그 포인트를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게. 야, 이게 되려나 못할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 이커머스 시장은 이제 대전선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아마존과 릴라이언스의 전쟁이에요.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 둘은. 그래서 그냥 뭐 신세계와 지금 쿠팡의 뭐 그런 느낌. 예, 그 모델 예. 예, 차이처럼 보이는데요. 이 전선에 타타가 들어간 게 아니고 타타는 이거보다 더 큰 판을 짜버린 겁니다. 지금. 이커머스도 포함시키는 슈퍼 앱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진압하겠어. 이렇게 나선 거죠. 지금 예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냐면요. 타타가 처음 항공사를 만들었을 때 옛날에 플래카드입니다. 몇 시에 출발하는지 그 노선과 출발 시간 나와 있는. 팜플렛. 예.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에어 인디아를 넘겨받았는데 받았을 때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국민 기업의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 타타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인터넷 세상에 도전을 하는데 저게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경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타타가 슈퍼앱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타타는 좋은 거죠, 뭐.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재벌들이 감히 덤빌 수 있을까요, 이제? SK처럼 통신사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릴라이언스나 화학기업들. 이제는 순위가 아예 고착화된다. 그러면 넘사벽이 돼버리겠죠, 거의. 타타가 만약에 슈퍼앱에서 성공을 해버린다면.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그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 싱글 디바이스 환경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싱글 디바이스라는 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인도 보통 사람은 인터넷 쓸 수 있는 기계가 휴대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저만 해도 집에 PC가 있고 연구실에 PC가 있고 저희 센터에 공용 PC가 있고 PC 다 있고 노트북이 또 있습니다. 네. 태블릿은 또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휴대폰 한 대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휴대폰으로 업무도 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료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인도 사람들은 페이를 하고 서비스를 얻는 그게 굉장히 저항이 낮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가난한 나라지만 예. 한국은 뭐냐면 옛날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부터 길을 들이는 그 패턴의 학습을 해왔잖아요. 예. 그게 저희들을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서비스를 직접 유료화하는 것에 부담이 큰데 반해서 인도 시장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바로 유료화해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 예.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니까 예. 여기서 제가 50센트를 내고 어떤 앱을 사서 기능을 쓸 수 있으면 제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목을 하시고 인도의 그 미래 인터넷 비즈니스의 판이 타타까지 뛰어들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가 원래 IT 강국이죠. 그렇다 하던데요. 예. 근데 그 말을 굉장히 거부감 있게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IT 강국이냐. 그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도 드디어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예. 모든 것을 통합하는 슈퍼 앱을 예. 타타가 만들기 시작했다. 예. 얼핏 느낌 보니까 롯데 앱하고 느낌은 비슷해요. 거기 들어가면 롯데 호텔, 롯데 예. 리아, 뭐 예. 롯데 커피숍, 롯데 마트 예. 다 롯데로 뒤집어도 뭐 예. 생활 되잖아요 원래. 예. 예. CJ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성공을 못했는데. 그런데 롯데그룹의 첫째 이미지는 타타하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그건 힘들고요. 아니다. 두 번째는 롯데그룹은 중후장대 산업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까지 가지고 있는 타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슈퍼 앱에 굳이 발전소가 들어갈 이유는 그것까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그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야, 그러면 타타가 인도를 곧 크게 지배할 것 같다. 느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이제 슈퍼앱에서 팔기 시작하고 타타 자동차가 전기차를 발매하는데 그렇겠네요. 충전 비즈니스를 발전소와 연계시켜서 슈퍼앱에 QR코드를 딱 찍고 충전을 하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되는. 야, 우리 같으면 그것 너무 당연히 독과점 이게 나올 텐데. 예. 타타는 인도에서 국민 기업이니까 우리는 타타의 소금을 먹는다.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아마 예.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정 정도 제재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성공 못할 걸 하는 관측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 인도의 대표 기업 타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타타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네요. 뭐를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박수 2번은 받고 시작하는 인도 타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는 국어를 정할 수가 없어서 국어가 없습니다. 저 꾸불꾸불한 선은 뭘 기준으로 그린 겁니까? 근본적인 논리는 언어 구분선입니다. 언어에 따라 선을 그리는 거예요. 힌디는 통일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고3 때 국어시험을 치는데 저 지역 안에 사는 학생은 힌디를 쓸 거 아니에요. 네. 제1언어로. 네. 근데 힌디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힌디가 아닌 거죠. 힌디가 아니야. 인도는 영어 쓰는 나라 아니에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역사적으로나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강성령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의 강성령 센터장과 함께 오늘도 인도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이야기. 이야,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인도의 국민기업, 1등 기업, 재벌기업. 1등인가요? 지금 1등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기업으로는 1등이지만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로는 1등은 아닙니다. 릴라이언스가. 릴라이언스? 예, 지난번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그 보도로 예, 알려진 그리고 뭄바이의 빌딩이 개인 저택이라는 그 유명한 예. 우리로 치면 63빌딩이 내 집이야. 예, 맞습니다. 1등부터 1층부터 60층까지 다 우리 집. 예, 맞습니다. 예. 극장과 수영장과 헬기 착륙장이 있는 개인 주택. 거기는 뭘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통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뭐 LTE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랄까요 경제 지형도가 변화할 때 아주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그냥 아주 편하게 이제 뭐 술자리 이야기 하듯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타타에 대해서는 그 국민기업이라는 이 어떤 식의 좀 그런 거 있고 존중이 있고 릴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X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게 유명하다. 그걸로 유명한 로비로 성장한. 예.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주파수 프리퀀시를 할당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대부분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0.01 뭐 센트에 그냥 통화 가능하게 쭉 뿌리면 경쟁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 원래 화학기업 베이스였는데 그 화학기업에서 계속 갔다가 우리는 살아남고 이제 치킨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이제 값을 10배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점 구조기 때문에 다른 프로바이더가 없으니까 어렵고. 예. 그런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애정이 가는 기업은 아닌 거죠. 진출한 사업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SK하고 비슷한데. 예, 분야는 그리고 성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첨단, 그러니까 이커머스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회사.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타타그룹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은 무슨 얘기 좀 배웁니까? 예, 오늘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인도 영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프로님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는 국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도는 국어를 정할 수가 없어서 국어가 없습니다. 인도어라는 게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를 정하려고 하면 특히 힌디 패권론자들이 힌디를 국어로 관철시키려고 몇 번을 역사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 드라비디언 언어에 속하는 남부 쪽의 반발이 특히 심해서 심지어는 분신 자살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공용어는 정화돼 국어는 없는 거죠. 그 국어가 너무 달라서 지역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인도의 각 주 경계선을 그린 건데요. 저 꾸불꾸불한 선은 뭘 기준으로 그린 겁니까? 라고 물을 만한데 저게 이제 자연 지형이 반영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논리는 언어 구분선입니다. 언어에 따라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이 강이 쓰면 강 건너랑 말 그렇죠. 다르죠. 산들끼리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 구분선 단위 자체가 언어 단위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와 역사와 인종을 공유하면 그게 네이션, 민족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희들이 유럽 근현대 민족국가 배울 때. 그렇죠.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돼요? 네이션이 주 단위에서 구현이 되죠. 그러네요.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인디아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주들이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독립을 하면서 억지로 묶어냈으니까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면 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들끼리 합의해서 유나이티드가 됐기 때문에 주를 갖다가 야 새로 만들어 이런 거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도는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중간에 약간 아래쪽에 텔랑가나라는 주가 보이실 텐데요. 2000년 넘어서 만들어진 주입니다. 보라색 비슷한 거. 예, 텔랑가나.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북도하고 비슷하네요. 예. 가운데 박혀있네. 저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집권당이 보니까 투표하기에 훨씬 유리하겠네. 게리맨더링이죠. 선거구 저렇게 만들면 이리 좋고 저리 좋겠구나. 예. 그 전부터 저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주로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근데 각 주마다 그런 주장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근데 저기만 저렇게 받아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도는 영어 쓰는 나라 아니에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역사적으로나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 영어를 구사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946년에 12월에 그 분할 독립을 거쳐서 1949년 11월에 헌법이 통과됩니다. 근데 독립은 47년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46년에 시작해서 49년까지
뭐가 있었냐면 재헌 의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경일은 독립일이 따로 있고 리퍼블릭 데이라고 그래서 공화국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 재헌절 광복절 따로 있죠. 그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재헌 의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겠네. 엄청난 회의를 엄청난 양의 그 위원회와 뭐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헌의회 의사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뒷사정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거를 보시면 힌디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크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를 굳이 뽑는다면 힌디가 이기겠네 싶죠. 그러네요. 우리로 치면 서울, 경기. 그렇죠. 그리고 델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도 힌디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요. 힌디는 브라즈하고 아와디라는 두 개의 방언으로 크게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분리를 하면 저 안에 언어 48개가 모여 있는 언어입니다. 어정쩡하게 모여 있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죠. 여기 텔루구, 뭐 오디아, 마라티 이런 게 이제 깐나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언어들보다 힌디는 통일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고3 때 국어시험을 치는데 저 지역 안에 사는 학생은 힌디를 쓸 거 아니에요. 네. 제1 언어로. 네. 근데 힌디 시험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힌디가 아닌 거죠. 힌디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 방언만 배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단디해라 아니면 뭐 허벌나브로 이것만 배운 학생이 그렇지. 갑자기 서울말로 시험 쳐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낙제죠. 그 낙제율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 독립을 시작하려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라는 그 헌법을 만드는데 이제 싸움이 난 거죠. 뭐냐? 힌디로 국어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용어로 힌디를 쓰자? 공용어가 아니고 국어로. 국어로. 우리는 공용어가 한 우리말이라서 똑같은 건데. 국어와 공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공용어는 자 누구나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니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국어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어를 정하고 나면 국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정할 수 있나요? 언어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언어인데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헌법에다가 그 공용어 숫자를 10몇 개 했다 22개까지 자꾸 늘어나는 게 공용어를 막 끼워 넣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우리 마을 언어도 넣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주 정부에서 공용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식민지를 겪었던 지역에는 포르투갈어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인도 전체의 공용어 안에 포르투갈어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인도가 포르투갈어를 쓰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참 곤란하죠. 원래도 말이 서로 안 통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충청도 말, 경상도 말은 안 통하지는 않잖아요. 안 통하는 게 우선은 거의 맞고요. 근데 아예 어족 자체가 다른 건 북인도와 남인도 선입니다. 북인도는 인도 아리안 어족이고 남인도는 드라비디안. 그러니까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텔루구, 까나다, 따밀. 네. 이쪽은 어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힌디 패권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곳 그리고 극렬 저항하는 곳이 따밀입니다. 그래서 따밀에 있는 첸나이하고 델리를 연결하는 기차 안에 타면 영어, 힌디, 따밀어 안내판이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힌디는 다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따밀이 극력 저항을 하면서 힌디 쓰는 델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따밀 지역 대표부가 델리에 나와 있을 때는 힌디 하는 따밀 공무원을 파견해 이렇게 이제 공문이 옵니다. 네. 그러면 따밀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따밀어 하는 공무원만 보낼 거야.
우리는 따미러를 써 이렇게. 그리고 지역 정권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각 주마다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이 상황에 이제 재헌의회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난 거죠. 어떤 말을 공용어로 쓰냐. 예, 독립했는데. 독립했는데 힌디 써야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니까 자 이때 네루가 실제로 이제 실권을 거의 쥐고 있었고요. 예. 간디는 저격을 당했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바로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천민 출신이에요.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들의 인권 운동을 하던 천민인데 아버지가 영국 용병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 하기도 하고요. 영국도 다녀왔던 변호사고 그러니까 간디나 네루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민이 당선될 수가 없죠. 제 아무리 잘나도. 그런데 네루가 이 사람을 갖다가 헌법 초안위원회 위원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암베드카르를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간디하고 사이가 너무 나빴습니다. 뭐냐 천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분리선거를 하자. 천민들끼리 따로 선거를 하게 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의 권익보호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 무슬림들한테만 그걸 주고 천민들을 안 주면 안 된다 이러면 간디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암베드카르는 뭐냐면 이런 힌디 전통주의자들이 특히 그 전통주의자들이 천민의 인권마저도 보장을 안 하려고 치면 나는 차라리 영국 식민지로 남는 쪽을 지원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욕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의회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힌디를 국어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남부 지역 이제 대의원들은 다 반대를 하고 또 하나는 모슬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은 모슬렘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파키스탄을 안 가고 인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은. 그러니까 간디나 네루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월북 안 한 북한 실향민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도 힌디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우르두를 하지 그러면 아니면 힌디와 우르두를 합친 간디가 맨날 쓰던 용어가 있어요. 힌두스탄이라는 말은 그 둘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암베드카르하고 네루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물밑으로 교감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짜고 치는 경기를 합니다. 무슨 경기를 하냐면 어느 날 뜬금없이 힌두 전통주의에 그렇게 반대를 하던 암베드카르가 그 당시 1%도 안 쓰는 산스크릿을 가지고 국어를 하자고 떠든 거예요. 산스크릿은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처럼 사제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고 외워서 전승하는 용어인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알아?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문을 국어로 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시도 짓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베드카르가 갑자기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근대화론자들이 보기에 힌디 패권주의자들을 막는 길은 정당성이 더 강한 산스크릿을 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산스크릿은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당성은 강한데. 근데 실현 가능성이 제일 강한 건 영어인데 정당성이 제일 약해요. 왜? 식민 지배자의 언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출발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헌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헌법 조항을 떠나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힌디어로 헌법을 적을 거야 영어로 적을 거야. 그거부터 큰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문제는 힌디어로 근대 법률 용어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뭐 번역어를 억지로 만든다고 해도 그건 자연스러운 힌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는 그 문화와 역사의 그 발전을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루는 이 암베드카르가 아주 세게 치고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를 올라타고 그러면 60 몇 년까지만 한 임시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같이 쓸 수 있다 합시다 그냥 이러고 미봉책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정은 실패. 그리고 공용어는 힌디와 영어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공용어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고 그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언어 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그 각자 쓰면 되지 지금처럼.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첫째, 공무원 시험은 국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힌디어로 공무원 시험 아니 저 한국 상황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네. 제주도 사투리로 공무원 시험을 친다. 제주도민들이 많이 유리하죠. 그렇죠. 이 상황을 그러면 다른 도에 사는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죠, 그건. 그거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할 일이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 제일 좋은 자리가 공무원 자리인데. 둘째, 군인이 또 좋은 취직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에 가서 징집하는 시험 치는데 공용어나 국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힌디로 정해지면 이야, 여러 가지 유리해지는구나. 이거는 엄청난 차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다루는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자, 2%는 서울에 사시고 제가 제주도 살아요. 네. 우리 소송하는데 제주말로 해라. 관할 법원이 제주 법원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소송에 이길까요? 제주도 사신 분이 이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도 제주말로 못할 거고 법정에 나와서 제주말 판사님께서 아 지금 그 제주말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세요. 이런 못 알아들어요 질문을.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생존의 문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정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말 쓰고.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법률 사건을 다 다루어서 문제없이 처리할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진 언어냐라고 물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들이. 저희들이 변호사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오해 소지가 없는 용어들로 분명하게 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논문을 쓸 때 서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요. 네.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가능하게 해내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영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루 같은 사람들은 영어 그냥 가자 이랬는데 60몇 년에 다시 한번 힌디 패권주의자들이 또 들고 올라옵니다. 헌법에 임시 조치 아니었냐.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남인도 지역의 폭동과 시위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시 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주가 합의를 하는 상황에 가기 전까지 그걸 관철시키지 않겠다라는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공용어나 국어를 정하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헌의회가 그거 정하는 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예. 어떻게 정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국어 제정하는 건 포기하고 힌디와 그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각 주에서도 주 헌법에 공용어를 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각 주에 있는 대표 언어들은 전부 다 헌법 부칙에 공용어 리스트가 있는데 네. 그 리스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 힌디와 다른 언어도 동일한 지위를 공식 갖는다. 언어로. 근데 이제 전국 공용어는 이제 처음에 헌법을 할 때는 대의 명분이 영어로. 필요하니까 힌디와 영어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시험 볼 때는 힌디와 영어로만 시험을 봐요? 요즘은 이제 영어 같은 게 비중이 커지고요. 예.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뭔가를 할 때 테크노크랩들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분야마다 다른데 각 지방에서는 당연히 지방 정부가 있고 그 언어를 쓰고 또 각 지방은 그 언어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쓰는 분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항상 이 번역기, 통역기 끼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네. 당연히 통역해 줘야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영어를 한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와. 예.
국회의원들끼리 힌디를 잘 싸우기도 어렵겠네 그러면. 그렇죠. 야 뭐라고 쟤 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나 언어를 다루는 어떤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ETF 투자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강환국 작가 그리고 3프로TV가 여러분을 위한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ETF로 하는 자산 배분 전략, ETF에 대해 배우고 싶은 내용과 궁금증을 설문에 남겨주십시오. 투자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강의로 제작하겠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빛나는 자산 배분 전략 8월 1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첫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에서 영어를 겪은 시간이 우리 일본 36년 겪은 것보다 훨씬 길잖아요. 예. 부분적으로 와서 식민지 시작된 것까지 합치면 한 300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래어를 받아들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 부킹 이렇게 말하면 그게 호텔 부킹이에요. 비슷했어요 방금. 예, 맞습니다. 호텔 부킹. 그러니까 이게 힌디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힌디어고요. 예. 호텔 부킹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어인데 예. 제가 이제 이프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문장은 영어로 옮겨가요. 예. 그러니까 단어를 차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옮겨갔다 또 힌디어를 해요. 이걸 코드 스위칭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대화할 때. 예, 대화할 때도 영어로 막 말을 하다가 또 힌디로 하다가 말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하는데 호텔 부킹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외래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호텔 부킹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코드 스위칭인 거예요. 섞인 거지, 그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예 다르게 언어의 그 침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에서만 쓰는 영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포스트폰이라고 연기하다라는 표현을 예, 아시죠? 예. 약속 우리 연기합시다. 포스트폰. 그런데 프리폰이라는 단어 아세요? 프리폰? 아니 포스트 반대가 프리잖아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 반대말이면 프리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리폰은 뭐겠어요? 약속을 앞으로 당깁시다라는 단어예요. 아, 그럼 우리 2시 약속 4시로 하자. 그러면 포스트폰이고. 예. 야, 우리 4시 만나기로 했는데 2시 좀 당기면 어때? 이걸 그게 프리폰이라고 한다고요? 프리폰. 예. 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아. 그래 이게 인도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단어가 이제 차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라티아트라라고 아주 큰 마차를 만들어서 신상을 싣고 퍼레이드를 하는 유명한 종교 행사입니다. 뿌리라는 곳에서 합니다. 저기 마차 바퀴에 깔려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저기 깔려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아이고. 아주 유명한 여기에 신상이 어떤 게 실려 있냐면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상을 보시면 눈이 크죠. 네. 저게 옛날 고대 인도 광학 이론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마이크를 볼 때 제 눈에서 빛이 나와서 마이크를 만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예.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저를 보잖아요. 그럼 신이 저를 만지는 거예요. 눈빛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신하고 직접 컨택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힌두 사원에 천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 어디 신이 천민을 보게 되면 아. 문제는 신상이 천민을 만져서 신상 자체가 오염을 타는 거예요. 그 사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유독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나 불교 전통에 보시면 친견을 한다고 그러죠. 네. 신이나 그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게 뭐 물론 뭐 꿈속에 마리아를 만나고 뭐 이런 경험은 많이 합니다만 그 신을 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럴 때 예. 제가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신상들의 이름이 자간낫이라는 신상들이에요. 자간낫 신이라는 건데 신의 이름이 자간낫인데
이거를 저거넛이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나옵니다. 드물게 쓰긴 하는데 나쁜 의미로는 괴물, 좋은 의미로는 무적. 뚫고 나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마블 히로에도 나옵니다. 저 피규어 이름이 저거넛입니다. 저그넛. 예. 인도어예요? 원래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에서 세계적으로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군함에다가 저거넛 클래스라는 저그넛.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군함이 괴물이거나 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 영어가 갖는 한 측면인 겁니다. 인도가 만들어낸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인도에서 사실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인도 영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빨 소리라고 해서 T나 D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테이블 아니면 데이 이렇게 할 때요. 인도식으로 T라고 적으면 그건 테이블이라고 발음을 해요.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하고는 멀잖아요. 인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들을 때. 예.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혀마른 소리 발음을 합니다. 그걸 뭐 레트로플렉스나 뭐 세레브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정수리 쪽을 향한다는 뜻이고요. 레트로플렉스는 혀를 만다는 뜻인데 입 천장이 있고 혀가 있을 때요. 혀를 이렇게 말아서 위에다 댔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타타도 인도식 힌디 발음을 할 때는 타타 이렇게. 예, 그렇죠. 인도인들은 타타 이 발음이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인도식으로 T 표기를 하면 발음이 따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멀게 들리니까 타타가 차라리 타타에 가깝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나 그쪽 이란어로 적을 때는 그대로 T로 적는데 인도에 오면 T가 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식으로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Take tea. Take tea. 그렇죠. Take tea 이렇게. Don't move tabl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인도 그러니까 이게 호떨 할 때 호텔을 호떨 이렇게 할 때도 T가 이렇게 혀마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스스로 혀마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마치 뉴욕을 물론 일본식으로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뉴요크 이렇게 이제 하듯이 인도 사람들이 듣고 그거를 흉내내는 거는 혀마른 소리로 가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인도 사람들 영어를 알아듣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떠하는 혀마른 소리 발음이 강할수록 덜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 영어 학교 못 다닌 영어 유치원 못 다닌 사람. 그러니까 정말 고급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도 부잣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그런 발음을 안 하죠. 영어식 T 발음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테이블. 근데 이런 겁니다. 떠 발음이 심해지면 take.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이렇게 합니다. Take tea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F 발음 잘 안 나서 F나 P나 왔다 갔다 F 발음 안 나서 옛날에 우리 회밀이라고 그랬어요. 회밀이 맞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그 그런 발음을 겁니다. 내주려고 우리가 그냥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들을 때 알아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발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 힘드시면 그 연습을 하십시오. 혀마른 소리 내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발음이 잘 들리고요. 이 발음이 좀 심해서 영어 정말 잘 못하는 사람 같으면 but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BUT를 쓰니까 but 이렇게 발음을. 그렇죠. 뒤에 T가 있으니까 but. 인도인들은 그렇게 발음한다. 그러니까 인도인 중에 일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꽁글리시가 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벗을 벗 이렇게 안 하고 벗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렇구나. 인도식 발음이 심한 사람이구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플루언틀리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식 영어를 알아듣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혀마른 혀마른 소리를 소리.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덴털 사운드 그러니까 이빨 소리를 대체한다. 이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떨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호떨이라는 말에서 이 떠가 T라고 생각을 제 하면 T 발음했구나. 예. 그러면 저는 뭐 한국인이니까 굳이 예. 발음 구조 그렇게 안 하니까 영어와 비슷하게 예. You can come to my 예. office 예.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흉내내서 예. You can come to my office 예.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인도 가면 좀 더 대접받아요? 첫째,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절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첫째, 외국인이시잖아요. 외국인이 인도식 발음 흉내를 내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네. 듣습니다. 우리 놀려? 예, 놀려 이렇게 되고 둘째, 외국인인데 영어를 깨끗하게 못하면 또 무시받습니다. 야 나도 이 네이티브는 아니라서 그래. 그런 건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할 때도 은연중에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 외국인이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잘 배운. 그러니까 영어가 계급인 사회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문화적인 코드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 맞아. 지난번에도 호텔에 가서 영어를 어떤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벨보이가 일로 모셔야 되는 분인지 그렇죠. 저로 모셔야 되는 분인지. 예, 그게 이제 영국식 유산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들도 그 기숙학교에 가면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교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음 습관은 쉽게 교정이 안 됩니다. 엄청난 압력이 있어야 교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정말 귀족 학교, 비싼 학교는 체벌을 합니다. 그런 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음 고치라고? 예. 와. 야, 또 인도의 영어 이야기까지. 재밌군요. 야, 고맙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강성용 센터장과 함께 인도의 언어 이야기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